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나토 연합 훈련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폴란드 제국 기갑여단이 K2 전차 4대를 가지고 슬로바키아 실드25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훈련은 전술 기동 훈련입니다. 4대의 K2는 기동을 시작하면서 적전차를 막기 위해서 최전선까지 신속하게 이동한 후 참호 속으로 들어갑니다. 적군이 볼 때에는 포탑 높이가 매우 낮아서 K2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서스펜션까지 작동하면서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한 후 참호 속으로 완전히 숨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포탄이 날아들면 적군의 입장에서는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부터 K2의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K2는 유기압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서 독특한 작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차 궤도의 각 보기륜의 유압을 별도로 조절해서 차체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바닥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한쪽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 차체 높이를 조절하여 언덕 뒤에 숨거나 참호 속에 들어가 엄폐한 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에서는 K2에 장착된 서스펜션이 정숙한 주행으로 승무원들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전차의 클리어런스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해서 전투 시의 생존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 사격 시에는 차체의 디퍼런셜을 변경해 포신각을 높여서 헬기 공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폴란드 제국기갑여단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진행된 나토 연합훈련에 K2를 가지고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K2 전차 실사격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120mm 활강포에서 나오는 파괴력이 기대되네요. 적 진지나 전차를 격파할 수준이면 K2로도 충분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큰 포를 달면 다른 부분을 희생해야 하니 포신이 크다고 마냥 좋은 포지션은 아닙니다. 군사장비는 한번 들여오면 기존에 운영하던 무기체계를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폴란드와 같은 제품이니 호환되는 게 있어서 큰 메리트가 생기네요. K2 블랙팬서의 서스펜션은 완벽한 피보턴을 보여줍니다. 제자리에서 360도를 회전하는데도 포탑과 주포가 움직이지 않으며 스테빌라이저가 장착된 3세대 전차들이 구사합니다. 복잡한 기동 상황에서도 주포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사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특히 블랙팬서는 3.5세대 전차들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제자리에서 선회가 좋다는 건 좁은 공간에서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사격할 수 있다는 걸 뜻하죠. 특히 현대 전장에서는 자폭 드론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랫동안 멈출 수 없습니다. 이동하면서도 목표물의 포신을 흔들림 없이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차를 왜 이리 많이 구매하지? 전차는 요즘 전장에서 중국제 드론의 힘도 못 쓰는데 그나마 사용할 전장도 폴란드 아니면 발트 3국 정도인데 러시아를 상정하고 사는 거면 오히려 돈 낭비죠. 전차 100레대 가지고 뒤를 쳐봤자 그대로 전멸할 전력입니다. 어차피 나토 회원이라 지키는 싸움만 해도 연합국이 다 같이 도와줄 거라서 차라리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투자하는 게 가성비 부분에서 더 좋아 보이네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끝까지 전장에 전차를 투입할까요? 드론만 가지고는 전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기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르며 드론으로 방어만 죽어라 할 거 아니면 전차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용 대전차 무기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결국에는 전차를 가진 지상군이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은 발트 3국과 폴란드이며 우리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슬로바키아가 K2PL 전차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현대로템의 K2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최근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9년 대화를 진행 중이며 폴란드가 슬로바키아에서 K2 전차 기동 훈련을 선보이자 슬로바키아 전차 대대장은 K2를 직접 타보며 폴란드가 왜 K2를 구입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기존에 보유한 T-72 전차의 성능을 개선하는 계획을 검토했으나 너무 오래된 구형 전차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나오지 않아서 최신형 전차 100레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52대의 전차를 1차분으로 먼저 도입하고 이후 추가로 도입하는 단계적인 기갑 전력 확충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북쪽으로 폴란드를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접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도발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9년대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국방 예산은 2022년 국내 총생산 GDP의 1.65%에서 2023년 1.84%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방위비 집행 목표인 2%에 도달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군사력 증강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게 아닙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들로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데 자극을 받은 슬로바키아는 한국의 야로슬라프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30여 명의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절단은 포천 승진 훈련장에서 화력 시범에 참관했으며 이후 경남 사천과 창원의 방산 업체들을 찾아가 세밀하게 둘러보고 한국 방산 업체들의 생산력에 감탄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K2는 중량이 가벼워서 방어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드는 60톤의 중량으로 인해 진흙밭을 벗어나지 못하고 드론과 대전차 로켓에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에이브람스 업그레이드를 포기했으며 4세대 무인포탑을 탑재한 새로운 전차를 개발 중이고 그 어떤 전차보다도 방어력에 집중하던 미국은 전차의 중량을 줄이고 기동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마저도 인정한 미래 전장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된 전차가 바로 K2입니다. 여기에 능동 방어체계와 안티-드론 시스템을 장착하게 된다면 평원과 진흙밭이 많은 동유럽 전장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하는데 합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비 5% 지출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줄곧 요구해온 목표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다른 회원국들의 목까지 부당하게 국방비를 짊어지고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외무장관들은 군사비로 GDP의 3.5%를 채우고 나머지 1.5%는 안보 비용으로 대처한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증액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에 따른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에 유럽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사라질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최소 1조 달러, 한화 약 1,390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비 5% 증액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지난해 최고 기록을 세웠던 54조 9,870억 원을 넘어 이번 연도에는 64조 6,702억 원이 국방비에 투입됩니다. 국방부문에서 사상 최대 금액을 배정했으며 GDP 대비 무려 4.7%에 달합니다. 투스트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폴란드는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들을 포함한 최신 장비들로 9년 대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비겁함을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유럽이 단결과 결단력을 보였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유럽 국가들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서구 동맹국 간의 군사협력 약화 조짐으로 각국의 국방예산 증액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달 말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마덱스 2025에서 K2 전차의 수출형 모델인 K2EX 최신 버전을 비롯해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K3 전차도 공개할 예정이며 주력 제품군인 전차 부문 역량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상륙작전에 대응 가능한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및 제품 홍보에 나서며 유무인 복합체계 대표 제품인 다목적 무인 차량인 셰르파를 전시합니다. 셰르파는 현대로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동화 무인 플랫폼으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상 무기 체계 역량을 기반으로 상륙작전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합니다.